여러분, 40년 동안 환자들을 돌본 한 의사가 그 기나긴 여정의 끝에서 과연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이 책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을 담고 있어요. 건강이라는 게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메시지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아주 성공한 산부인과 의사였던 폴 브레너 박사입니다. 전통 서양 의학의 열렬한 신봉자였던 그가 어느 날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지식의 토대가 과연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죠. 이건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던 한 의사가 진정한 치유의 본질을 깨닫게 되기까지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그의 인생을 다 꺼놓은 그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게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단단한 확신이 어떻게 금이 가기 시작했는지 말이죠. 브레너 박사는요, 처음엔 침술? 에이, 그거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그 허구성을 증명해주지 하고 더블 블라인드 실험을 설계했죠. 두 젊은이의 몸에서 전기 저항이 뚝 떨어지는 지점을 찾아서 점을 찍게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위치가 글쎄 4,500년 전 중국 의학의 침술 자료와 정확하게 일치했던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그가 그동안 오만하게 믿어왔던 지식인으로서의 자아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삶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이 있고 나서 그는 완전히 마음을 열고 침술에 빠져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발견을 하죠. 바로 환자의 믿음이 치유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적극적으로 침을 맞으러 온 환자들은 80% 이상의 성공률을 보인 반면에 마지못해 끌려온 환자들은 35%의 효과밖에 보지 못했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에요. 서양 의학에서는 그냥 꾀병 아니야? 하고 치부했던 플라시보 효과가 사실은 약 없이도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몸의 엄청난 자가치유 능력, 그 잠재력의 열쇠일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니까요. 근데 그의 배움이 이런 지적인 깨달음에서만 온 건 아니었어요. 때로는 정말 가슴 아픈 실패와 상실의 경험이 그에게 훨씬 더 깊은 가르침을 주기도 했죠. 그의 자신감은 정말 뼈아픈 실패를 겪으면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7년 전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그는 의사를 찾아 복도를 헤매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몇 년 뒤 수술대 위에서 5 아이를 둔 젊은 엄마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지 못했을 때 그는 의사는 뭐든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여기서 그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돼요. 의사로서 사람을 살리는 과정뿐만 아니라 죽음과 절망 역시 우리 인생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필수적인 통과 의례라는 사실을요.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여정은 또 한 번의 큰 전환을 맞이합니다. 지진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과테말라에서 브레너 박사는 의료 수송에 대한 두려움 없이 순수하게 의술을 펼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진 걸 모두 잃은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아주 강인한 생명력과 기쁨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 경험을 통해서 그는 진짜 치유라는 게 일방적인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요. 자신들을 치료해주러 온 의사를 오히려 그들의 미소와 품위로 치유해준 과테말라 사람들.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 겪는 모든 사건이 지금의 나를 이해하게 해주는 하나의 은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깊은 통찰을 얻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외부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배움이 그의 내면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진짜 건강을 향한 여정은 결국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부인해온 우리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그림자라고 불렀어요. 진짜 건강해지고 변화하려면 이 그림자를 비판 없이 아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와, 정말 강력한 메시지 아닌가요?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 속에는 사실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그림자가 거기에 비쳐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건강으로 가는 길은 남 탓을 멈추고 내 내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브레너 박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스승은 의대 교수님들이 아니라 죽음을 바로 앞에 둔 내 환자들이었다고요.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이야기는 정말 마음을 울려요. 평생 원하던 걸 미뤄왔던 미니는 마지막 순간에야 진정한 평화를 얻었고요. 9살 소녀 에이미는 죽어가는 제비꽃을 보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그 작은 소녀가 의사에게 가르쳐준 거죠. 이들을 통해서 그는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보이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경험을 거치면서 브레너 박사는 드디어 건강이라는 단어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건강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자, 보세요. 예전에는 병 디지즈를 치료해서 건강이라는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예요. 병은 그저 남들과 다름, 베리에이션일 뿐이고 치료는 건강을 향해 나아가는 변화, 체인지라는 거죠. 즉 건강은 어떤 목표 지점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겁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거죠. 그러니까 병은 더 이상 우리가 싸워서 물리쳐야 할 적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지? 하고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친구나 스승 같은 존재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깨달음이 우리 각자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건강의 열쇠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우리의 건강을 결정짓는 건요, 외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진짜 행복과 건강으로 가는 길은요, 주어진 내 삶을 있는 그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결국 모든 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면 우리의 건강 상태 또한 자연스럽게 그 변화를 따라가게 된다는 것. 이 단순하지만 깊은 진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정리하는 대신에요. 이 질문들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어떤 오만한 확신에 사로잡혀 있나요? 내게 닥친 절망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요? 내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내 안의 그림자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건네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모든 해답은 이 단순한 한 문장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어진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요?